자, 기계설계 산업기사의 작업형 실기시험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첫 수업이기 때문에 이 기계설계 산업기사의 요구사항, 유의사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도록 할 텐데 2018년 3회차 때부터 이 룰 자체가 좀 변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에 1회 이상 보셨던 분들이던 이번에 처음으로 도전하셨던 분들이던 꼭 듣고 일부 내용을 숙지를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한번 잘 들어봐 주시고요. 요구 조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읽어봐 주시면 문제 도면에서 지정된 부품을 주어진 조건대로 설계 변경하고 이를 CAD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2D, 3D 도면으로 작성한 후 출력하여 제출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으로 조금 더 강조해서 설명드릴 부분이 지금 보시는 문제 도면, 주어진 조건대로 설계 변경, CAD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자, 우선 문제 도면부터 보도록 하죠. 자, 문제 도면이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조립도로 주어지게 될 텐데 여기서 조립도라고 하게 되면 다수의 부품들이 서로 조립이 되어 있거나 장착되어 있는 형상의 도면을 의미합니다. 자, 워낙에 유형별로 굉장히 많은 종류의 도면들이 등장할 거기 때문에 시험 당일날까지 여러분들이 어떤 도면이 나올지는 예상을 당연히 못하는 부분이 될 거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단기간으로 생각해 주시게 되면 다수의 도면을 되게 여러 번 계속 연습식으로 그려주시는 수밖에 없고 장기간으로 이제 연습해 주신다라고 하게 되면 투상 능력을 길러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투상만 되면 어떤 부품 다 구분이 될 거기 때문에 그 부품에 대한 이름만 좀 숙지해 주시면 돼서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 되는 부분이죠. 자, 그런데 보통 기계설계 산업기사는 장기간 준비하시는 분들이 거의 안 계시고 단기간 딱 준비하시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분들이 안에서는 좀 많이 그려보시는 다른 도면들을 많이 그려보시는 그 부분을 좀 추천을 해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자, 아무래도 유형별로 따지게 되면 4가지 유형으로 분류가 될 텐데 첫 번째 분류는 동력 전달 장치의 분류, 두 번째 분류는 시공구의 분류, 세 번째는 동력 변환 장치의 분류, 마지막 네 번째는 유압 장치의 분류 정도로 이제 구분을 지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또 세부적으로 다 쪼개갖고 쭉 따라 내려가게 되면 또 다수의 문제 도면의 종류가 이제 등장하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꾸준히 여러 도면을 그려보시는 게 답이다라는 거. 자, 두 번째, 주어진 조건대로 설계 변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2018년 3회차 때부터 추가된 내용으로 여러분들한테 문제 도면과 함께 이제 일부 설계 조건에 관련된 내용이 주어지게 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문제 도면만 보고 이렇게 답안 도면을 작성하는 것들이 아니라 그 주어진 설계 조건대로 그 변경 내용을 반영한 상태의 도면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많게 나오지도 않을 거고 일부 주어진 데에서 여러분들이 변경만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크게 알고 나면 어렵지 않은 부분이 될 거예요.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리겠지만 잠깐 넘어가게 되면 작업 시간은 5시간 30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 변경 전에는 5시간이라고 되어 있었는데 이 내용이 추가가 되면서 30분이 추가가 됐어요. 아무래도 알고 나시면 저 추가된 30분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이득으로 작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보시게 되면 굉장히 독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 부분은 우리가 수업을 진행할 때 이야기를 하면서 보도록 할 거니까 그때 가서 보도록 할 거고요. 자, 세 번째는 CAD 프로그램. 자, 여러분들이 어떤 지금 이 시험을 이제 응시를 하면서 다뤄볼 프로그램은 두 종류가 될 겁니다. 첫 번째는 2D CAD 프로그램, 두 번째는 3D CAD 프로그램. 자, 2D CAD 프로그램은 여러분들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토캐드를 활용할 예정이고요. 참고로 오토캐드가 산업 현장과 교육 기관에서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른 생각하실 거 없이 2D CAD는 오토캐드만 활용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상식적으로 조금 더 추가 설명을 드려보자면 굳이 2D CAD 이퀄 오토캐드 무조건 두 개가 똑같은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좀 곤란해요.
자, 오토캐드라고 하게 되면 2D CAD 프로그램의 한 종류로서 판단을 해주시는 거고, 뭐 여러 가지 또 2D 작업을 할 수 있는 CAD들이 존재하고 있으니까 뭐 그렇게만 좀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다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3D CAD가 될 겁니다. 자, 3D CAD는 워낙 종류가 엄청나게 다양한데 그중 대표적으로 이야기해 드릴 수 있는 게 뭐 솔리드웍스, 인벤터, NX, 뭐 과거엔 UG라고 불렀던 프로그램이죠. 프로이, 뭐 요즘에는 크레오라고 이름이 바뀌기도 한 프로그램이 될 텐데, 그리고 뭐 카티아, 뭐 대표적으로 5가지를 이야기를 했지만 이거 말고도 또 다양한 이름을 가진 3D 프로그램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뭐 여러분들이 공학을 공부를 하시면서 뭐 지나가는 길에 들어보실 법한 이런 프로그램 이름들만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이 부분은 직접적으로 여러분들이 뭐 다뤄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다뤄보지 않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자, 3D CAD는 이렇게 다수가 존재하고 있지만 딱 하나 찝어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결국엔 시험에서 사용해 볼 거는 2D CAD 하나, 3D CAD 하나, 뭐 이렇게 여러분 선정해서 잡아주시면 된다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바로 두 번째 시험 준비물, 그 다음 조건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 시간은 총 5시간 30분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작업 시간은 시험의 전체적인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컴퓨터에 앉아서 위에서 언급했었던 CAD 프로그램으로 도면을 내리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인쇄 시간은 제외라고 이제 쓰여 있는데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생각을 해주세요. CAD 프로그램으로 이제 도면 다 내리고 나면 여러분들이 손을 들게 될 겁니다. 그럼 감독위원이 와서 여러분들 CAD 프로그램 그 작업한 파일을 가져갈 거고요. 조금 대기하고 있으면 인쇄하러 이제 호명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인쇄를 하게 되는 그런 순으로 지나갈 거라 그냥 간단하게 5시간 30분 내에 CAD 프로그램을 이용한 작업을 마무리 지어준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참고로 인쇄 시간도 너무 길게 끌게 되면은 실격의 사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연습을 조금 해주실 필요가 있을 거고요. 어차피 우리가 수업에서 다뤄볼 이야기지만 인쇄도 알고 나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자, 다음 준비물 보도록 하죠. 자, 지금 이야기하는 준비물은 우리 수업 시간에도 사용할 부분이 되겠지만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시험 당일날 여러분들이 가지고 가셔야 되는 준비물입니다. 직선자와 필기도구가 필요한데, 자, 직선자는 여러분들 주어지는 그 문제 도면에 대해서 자로 이렇게 일부 측정하는 부분이 대부분 다 등장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직선자를 들이대면서 치수값을 알아내는 식으로 이제 시험이 이루어질 거고, 자, 직선자는 그렇게 막 긴 거는 필요 없습니다. 150mm짜리 15cm죠. 사이즈로 치게 되면 여러분의 필통에 들어갈 만한 그런 사이즈 하나 구비를 해 주시고요. 자, 필기도구 같은 경우에는 펜 또는 샤프, 뭐 실습을 해보시면서 따라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같이 공통으로 사용되는 치수 또는 규격에서 찾아내 놓은 치수를 미리 시험지에다 기록해 놓으시면 좀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겨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기록하는 부분, 이것도 실습하면서 이야기를 할 거니까 잘 들어봐 주시고요. 자, 최종적으로 제출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2D, 3D 작업 파일, 위에서 언급했었던 2D CAD, 3D CAD 프로그램으로 작업했었던 파일과 자, 그리고 그 파일들로 출력한 도면 출력물, 여기까지만 제출해 주시면 하나의 시험이 마무리가 된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자, 다음 유의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본사항에 대해서 보도록 할 텐데, 자, 이렇게 너무 길게 써놓게 되면 PPT로서의 의미가 없죠. 그래서 요 내용은 이제 제가 파란색으로 강조된 부분만 설명을 해 드릴 거고요. 뭐 함축되어 있는 것들이니까 좀 필요하신 분들은 뭐 영상 정지해 주신 다음에 쭉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기본사항은 지금 보고 있는 게 4가지로 나눠져 있죠. 하나, 둘, 셋, 4개. 자, 첫 번째 항목 봐주시게 되면 직접 직선자 등의 측정기로 치수 정보를 얻어라고까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하는 이야기는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문제 도면에 자를 대서 이제 치수 정보를 얻어내는
어찌 보면 역설계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이제 그 정보, 치수 정보를 토대로 모델링도 진행해 주실 거고, 나중에 제작도를 내렸을 때 그 측정했었던 치수가 등장하게끔 우리가 작업을 해주도록 할 겁니다. 자, 두 번째, 규격품들은 시험장에서 주어지는 KS 규격 PDF 파일을 활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험장 가시게 되면 컴퓨터에 그 PDF 규격, PDF 파일이 설치되어 있을 겁니다. 뭐 결국엔 시험장에서 여러분들한테 구비를 해줘야 될 거는 컴퓨터 내부에 2D CAD, 3D CAD 프로그램, 그리고 방금 언급했었던 KS 규격 PDF 파일, 이 세 가지는 무조건 주어줘야 되는 것들이고요. 자, 부품들의 이제 위에서 직선 자를 가지고 이제 다 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전부 다 측정으로 가시는 게 아니라 일부 부품에는 규격품들이 끼워져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규격품들에 관련된 정보는 이 PDF 파일에서 얻어 주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언급하는 규격품들은 뭐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공급 가게에서 구매할 수 있는 제품들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어떤 제품을 만든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가공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공급 가게에서 어떤 일부 부품을 사다가 바로 사용할 수 있게끔 끼우는 식으로 이제 제작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은 이미 판매가 되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게 되면 치수 정보가 결정이 됐다라고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품들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KS 규격 PDF 파일을 활용하는 부분으로 생각해 주시면 된다는 점. 자, 세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을 통해, 파란색이 꽤 많죠? 계산을 통해 치수를 구해야 되는 기계 요소 부품이나 규격 PDF 파일에 표시되지 않는 규격품들은 통상적으로 KS 또는 ISO에서 규정하는 부분을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실 이렇게 좀 길게 설명을 드렸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계산을 통해 치수를 구해야 되는 기계 요소, 뭐 대표적으로 우리가 실습할 때 다뤄볼 내용이 뭐 스퍼 기어 모델링 할 때 뭐 기어 이빨 모델링 하면서 뭐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뭐 그때 우리가 계산식 몇 개를 좀 알려드릴 거예요. 조금 이따가 이야기지만, 자, 그런 계산식들은 여러분들 문제도면 또는 규격집에 실려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고요. 또 일부 PDF 규격 파일에 이제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규격품으로서 이제 문제 도면에 나오는 경우도 있을 거거든요. 그럴 때는 뭐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KS 또는 ISO에서 규정하는 부분을 따른다라고 하는 거 보니까 일부 여러분들이 나올 수 있을 법한 내용들을 판단해 주시고 조금 데이터에 대해서 암기를 해 주셔야 된다는 점. 참고로 아까 설명했던 두 번째 PDF 규격 확인하는 거, 그리고 방금 이야기했던 계산 치수, 뭐 일부 나오지 않는 거 외워주시는 거,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실습하는 도중에 모델링하는 과정에서 계속 언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어주시다가 이 부분 중요하다라고 판단되시거나 제가 직접적으로 이 부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여러분들이 체크하는 부분으로 조금 더 공부를 강조해서 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아까 설계 변경이니 뭐니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될 텐데, 주어진 설계 변경 사항을 파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문제도면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 문제도면과 더불어서 설계 변경 조건이 주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 설계 변경 조건을 반영을 해서 여러분들이 2D, 3D 도면을 만들어 주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당연히 파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연스럽게 진행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될 거고요. 요거를 꼭 적용을 해야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의 시험을 보신다라고 이제 파악이 되기 때문에 적용을 안 하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 될 겁니다. 자, 이 이야기도 실습하는 도중에 이제 다뤄볼 내용이니까 잘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시고 있는 게 문제 도면의 예시고요. 우리가 처음으로 풀어볼 도면이 되기도 할 겁니다. 동력 전달 장치라고 하는 제품이 될 거고, 지금 문제 도면 봐주셨을 때 조립도로 이루어져 있죠. 다수의 부품들이 조립이 되어 있는, 그 와중에 각각 부품마다 품번이 매겨져 있습니다.